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서 중년 이후에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중입니다.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저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지는 뼈라든지 또 근육 콜라겐, 특히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총괄이 이제 체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체중이 되면 더욱더 치명적이 되는 3대 질병을 말씀드리면서 저체중이 되지 않게 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체중은 정상 체중보다 15에서 20% 정도 적게 나가는 상태이고, 체지방 지수, BMI로는 18.5 미만인데 딱 봤을 때 말라 보인다. 특히 이제 우리 허벅지, 하체 부위에 어떤 살이 많이 빠지는 부분 자체가 저체중, 좀 앙상해 보이고 말라 보인다 그러면 저체중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체중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되면서도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저체중 비율은 남성은 3.1%, 여성은 6.3%, 특히 20대 여성의 저체중 비율은 매우 높죠. 주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저체중이 되면 이 면역계통, 호르몬 계통, 특히 이제 골밀도 부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젊은 여성의 저체중도 굉장히 위험하고, 한번 저체중에 빠지면 우리가 중년이 되고 나서부터 이 체중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분들 중에 살이 찌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저체중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건강하지 못하면 양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이렇게 찐다, 살이 너무 빠진다. 그래서 항상 이 중간 중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미국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체중과 수면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51세 사망 원인 가운데 7.2%가 비만, 체중 증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어떤 체중이 가장 이렇게 좋은 체중일까를 봤더니, 이렇게 저체중은 위험합니다. 일단 체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약간 가체중이었다, 그럼 정상 체중보다 체중이 조금 더 나갔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0대 이후에 체중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가체중, 그래서 비만으로 되는,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를 잘 분석해보면 체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몸에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고도 비만은 위험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위험합니다. 근데 정상 체중보다 약간 표준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은 평온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체중이 는다, 점점 느는 걸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건강한 체중을 이야기할 때 정상 체중하고 정상 체중보다 약간 더 나가는 가체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체중을 이렇게 정상 체중에서 가체중으로 찌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또 비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만은 확실하게 위험하죠. 그렇지만 가체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물론 가체중은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또 저체중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자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약간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암과 같은,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 체중이 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체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또 근데 문제가 되는 그룹 중에 하나는 급작스럽게 체중이 많이 늘어난 체중들. 비만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대사성 증후군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암 관련 어떤 질환도 늘어나죠.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가체중이나 체중의 비정상적인 증가는 모든 질병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중을 약간 상회하는 범위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 체중에 딱 중간에 위치하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갑자기 는 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저체중도 위험하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저체중과 질병을 살펴보시면, 우리 저체중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신 서울대 유근영 예방학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인 경우 비만 그룹보다 1.9배 사망률이 높았고 정상 그룹보다는 2.8배 높았다. 그러니까 다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수의 가장 좋은 체중은 정상 그룹, 그리고 정상 그룹보다 약간 가체중이거나 비만인 것도 그 다음에, 그다음 저체중 그룹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저체중이 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저체중이 되었을 때 위험한 질병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체중이 되면 치매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34%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체중이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죠.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관이 뇌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나 E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물질들이 부족해지면서 치매가 올 수 있고요. 저체중이 되었을 때 치명적으로 위험해지는 질병이 만성 폐질환입니다. 그 저체중인 사람들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1.7배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숨 쉴 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체중까지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대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체중으로 인해서 호흡기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저체중으로 위험해지는 치명적인 질병 만성 폐질환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암, 만성 폐질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체중이 위험한 이유 다시 요약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 뼈가 약해지기 쉽고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빈혈이 생기기 쉽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쉽다는 8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우리 진료실에서 살펴본 저체중인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근육이 더 빨리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체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근육량 부족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백질, 자기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근육을 늘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근육이 어떻게 하면 느느냐, 근육이 늘지 않는 운동의 뭐 여러 가지 비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근육을 늘립시죠. 근육이 충분한 정상 체중의 어딘가가 가장 건강한 체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